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시간 해보겠습니다. 6번에 1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essential 했으니까 essential에서 필수적인 요 단어가 중요하겠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사용되어 있고요. 필수적인이라고 했을 때 왜 긴장하냐면 제한, 요청, 의무일 수도 있으니까. 진주어 봤더니 all equipment에서 하나 떠올리실 거 equipment는 가산인가요? 불가산인가요? 불가산이죠. 모든 도구가 is properly used. 제대로 사용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네, 그러니까 제한 요청 의무에서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겠어요. is가 아니고 should be라고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Joe 읽어볼게요. 시작. Joe is proposing. Joe가 뭐 하고 있어요?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안 요청 의무? 그러면 뭐? should 생략이라서 s를 빼버리자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Joe가 뭐라고 말하냐면 Jack이 make up a team. 팀을 만들어야 돼. 우리랑 이라고 말한다 해서 should make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잘못되었고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m tired. 피곤해. 오늘 농구 안 할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would rather 하지 않는 게 좋겠어. 그래서 would rather not not의 위치까지는 잘 왔어요. would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would rather not까지는 was으나 뒤에 동사 원형. 네, 그래서 to를 빼버려야겠죠.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used to 과거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는 트럭 운전수였어. Jack used to be a truck driver. 괜찮았어요. 그리고 접속사 but이 그려 있고 now 이제는 he's a lawyer. 법률가야 라고 해서 현재 시제도 무리가 없게 잘 돼 있네요. 4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7번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ilk is used to make cheese and yogurt. 우유가 뭐다? 사용된다. 그럼 사용된다라고 했으면 하기 위하여라는 to 부정사가 사용되는 거고요. to 부정사 맞게 사용됐죠. 치즈랑 요구르트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다. 우유는 액체라 불가산 명사. 1번 괜찮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I'll do my best. 미래 시제 I'll do my best. 그리고 접속사가 있고요. Even if 의미 정도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무슨 뜻이죠?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인데 얘는 조건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will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Even if I fail. 내가 실패한다고 해도고요. fail 자동사로 쓸 수 있죠. I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주절은 미래 시제 역시나 제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거 읽어볼까요? 시작. I cannot thank you enough. 뜻까지 알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의미죠? 직역하시면 안 되고요. 뜻 무슨 뜻일까요? 이거 생활 영어에서 선택지로 나올 수 있어요. I cannot thank you enough. 고맙다는 겁니까? 고마움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없다입니까? 고맙다입니다. 엄청 고맙다입니다. 엄청 고맙다. 어떻게 생각하면 cannot 하고요. 뒤에 많다라는 표현 또는 지나치다 이 정도의 표현이 있으면은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라서 내가 아무리 감사를 표현해도 그게 충분하지가 않아 라는 의미이고요. 부드럽게 표현하면 정말 고마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cannot thank you enough. 내가 감사를 표현 못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고마워. 네 번째 거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빌프 한국 온 거 알아요? 빌프? 별로 관심 없어요. 네. 핀란드 남자인데 한국 음식을 엄청 잘 먹는 사람,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I've lived in Korea for 5 years. 그래서 5년 동안이라고 했고요. 5년 동안에다가 살고 있어. 한국에서. 그래서 5년째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에 앞에 괜찮습니다. 그죠?
뒤에 보니까 I used to eat Korean food.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음식을 먹곤 했다? 이건 아니죠. 5년째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음식이 어떻다? 익숙하다라고 표현해야죠. 익숙한이라고 할 때는 동사 어떻게 될까요? I am used to eating 이 돼야 되겠죠. eating. 왜냐하면 be used 전치사 to라고 해서 뭐뭐에 익숙한 상태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I am used to eating Korean food. 전치사 to로 바꿔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8번 영작이네요. 이제 드디어 영작이 조금씩 나옵니다. 자, 영작인 경우는 우리말을 참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이니까 빠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쓱 보시고 시간이 가면 고통은 줄어든다.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as time goes by에서 여기 시간이 흐르다, 시간이 지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많이 보셨을 표현이고 less가 원래 덜이라는 형용사죠. 형용사의 앞에나 뒤에 en이 붙어 있으면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통이 줄어들 것이다. 자동사. 왜냐하면 increase, decrease 자동사로 쓸 수 있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 얘도 줄어들다일 때는 자동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줄어들 것이다. 뭐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라고 해서 만약에 1번 같은 걸 봤는데 모르겠어? 그럼 그냥 세모하고 넘어가도 괜찮고요. 지금처럼 나왔을 때는 챙겨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기출에도 보면은 이렇게 en이 붙어서 동사가 되는 형태도 있고 as time goes by에서 go의 수일치 같은 거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두 번째, 우리는 건강에 아무리 신경 써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아까 정말 고마워가 뭐였죠? 정말 고마워. I cannot thank you enough 였죠. 그거랑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e cannot be careful about our health. 건강에 대해서 신중할 수가 없다라고 썼네요. 이거는 틀린 겁니다. 왜 틀렸죠? 자, cannot을 사용한 것까지 좋아요. 그리고 비동사가 있고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신중한이라는 careful 쓴 거 형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경 써도 지나치지 않다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여기에 많다, 지나치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많다, 지나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We cannot be careful, enough 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we cannot be more careful 하시던지 뭔가 지나치다, 많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만 지나치지 않다라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They cannot be without quarreling에서 cannot과 짝꿍을 이루는 표현 지금은 뭐가 있어요? without, 뭐뭐 하지 않고는 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들은 만나지 않는다, quarrel은 말싸움을 하는 건데요. 말싸움하지 않고는 만나지 않는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날 때마다 말다툼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번째,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I told him. 사형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절 이런 거에서 that을 쓸까 whether를 쓸까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문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that을 쓴 거고요. 사형식 tell 바르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경 쓸 게 뭐냐면 need, not, go의 형태가 되겠죠. not이 여기 껴 있습니다. 그러면 need는 준 조동사로 활용된 거죠. 그래서 need not 동사원형 하지 않아도 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갈 필요가 없다, 가지 않아도 돼 4번 맞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조동사까지 풀었고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나 헷갈리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다시 완기하시면 되는데 사실 시제는 암기구문 몇 개 있고 조동사 암기구문 있고요. 문제는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면 지금까지는 제가 주도적으로 풀었지만 사실 이렇게 풀면 수업 듣는 게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재 316쪽 종합평가 문제.
종합평가 문제는 이제 조금씩 문제를 섞어가기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회 보면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10개는 여러분 집에서 푸실 때 몇 분 잡고 푸실 거예요? 10개 문법 문제를 푼다? 이상적인 것? 10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맞아요. 최대치로 잡아도 최대치일 때 12분 3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10분 동안 푸시는데 여러분 눈치를 봐서 빨리 끝냈다 하면 빨리 풀이 시작할 거고요. 시간 더 필요하다 싶으면 더 드릴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10분입니다. 여기는 많이 어렵지 않아요. 1회이기 때문에 10분 목표로 지금 풀어보세요. 네, 10분 됐고요. 여러분 보니까 한 3분 정도는 시간보다 빨리 가시고요. 4분 정도는 시간보다 조금 늦게 가시는 분 계시거든요. 시간도 중요한데 지금 시간보다 보다 중요한 건 사실 정답률이기는 해요. 근데 만약 본인이 조금 많이 늦다고 생각되시면은 원인은 2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영어 읽는 자체가 느릴 수도 있고 포인트가 좀 늦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늦게 떠오르는 거는 그냥 암기만 조금 더 하면 되는데 만약에 영어 읽기 자체가 늦으시다면 독해하실 때 독해 지문 있잖아요. 이미 공부한 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자꾸 읽어보셔야 영어가 눈에 읽는 글자가 돼서 속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법상 바른 것을 골라라. 여기 답 몇 번 고르셨어요? 4번이요? 자, 그럼 볼까요? 1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1번 어디가 틀렸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모의고사에서 한번 본 것 같지 않아요? 저 혼자 모의고사 봤어요? 네, look for가 찾다라는 뜻입니다. 찾는 중이야, 진행인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찾다, 그리고 찾다 중복하면 안 되겠죠. 열쇠 찾기를 찾는 중이다, 이런 식의 표현, 중복된 표현은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 틀리다고 판단하셨죠? 왜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Just now. 자, 지금 현재 완료 시제 썼습니다. He has just now returned. 현재 완료는 just랑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도착했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just now는 뭐랑 사용해야 되죠? 우리말은 지금 막 이런 느낌이라서 현재 완료랑 괜찮을 것 같지만 얘는 뭐랑 사용해야 돼요? 과거 시제와 사용하는 과거 시제와 사용하는 부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시험에 모두 기출된 포인트긴 하지만 자주 나온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왔기 때문에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셨어요? 이거는 정말 틀리면 안 되죠? 뭐가 잘못됐어요? reason, rise, rose, reason, PP의 형태가 존재하긴 하지만 진행이면서 뭐로 만들었어요? 수동. 그래서 자동사무로 수동태로 만든 거는 불가능하다. 해가 새벽 5시에 떴다 또는 뜬다 라고 말을 할 거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떠 하면 rises 라고 해주시고 뜨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할 때는 그냥 is rising 진행으로 쓰거나 현재로 써야지 지금처럼 수동태로 쓰면 무조건 안 되는 동사입니다. 4번에서 그럼 포인트 찾아볼까요? 4번의 포인트는 일단 현재 완료. 약속하다를 현재 완료로 쓴 거는 그 약속이 지금까지 유효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promise 하고 준동사 목적어 자리에 뭘 썼습니까? 투부정사. 하겠다고 약속하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소소한 표현으로는 pay back, 되갚다 라는 뜻이고요. 너에게 그 돈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 2번, 3번 기출 포인트 점검하시고 4번의 포인트는 promise, 투부정사. 자, 두 번째, 영작. 순식간에 그는 청중들을 웃게 만들었다.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포인트 뭐 찾으시겠어요? had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 앞에 잘 모르겠어요 하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기출에 나왔던 표현이긴 하지만 저런 거를 틀리게 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In less than no time 이란 말은 먼 시간이 가지 않아서 그래서 순식간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표현이고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had입니다. 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거 무슨 동사? 사역 동사입니다. 목적격 부호 자리에 뭘 사용해야 맞을까요? 원형.
원형 부정사. 그럼 이거 틀린 문장입니까? 아니죠. 원형 부정사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도 사용할 수 있다. ing의 형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일 때만? have일 때만. 그래서 청중들이라고 집합을 표현하는 명사를 사용했고요. laugh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웃김을 당하다 이런 식의 pp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원형으로 laugh 또는 laughing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ing 쓸 때는 주어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다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영작이에요. 두 번째, 누군가는 그 차가 도난당하는 것을 분명히 봤을 것이다.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에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두 개 보시면 돼요. 두 개. 그렇죠? 맞아요. must have pp에서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우리 아까 과거에 대한 부정 추측이 있었죠. 과거에 대한 부정 추측은 뭐였어요? cannot have pp였죠. 그런데 must have pp는 긍정 추측이에요. 했었을 것이니 틀림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가 바로 must have pp로 잘 바뀌었고요. 또 하나가 바로 여기 C. 맞아요. 지각 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인데 자동차는 도난되는 거니까 수동의 pp.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가 새 법안을 너에게 설명할 것이다. 영어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말은 괜찮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 explain을 띵띵 그렇죠. 사형식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어에 you를 남겨요? new law를 남겨요? new law를 남겨야 되고요. you는 전치사 to you로 바꿔줘야 되는 사명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영작 문제이긴 하지만 아직 1회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였어요. 네 번째, 절대로 나는 너를 그 여행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On no account 하고 let 두 가지 보시면 되겠죠. On no account가 무슨 의미예요? On no account? 맞아요. never. 부정부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뒤에서 도치를 유발해야 되고요. 의문문처럼 도치를 합니다. 그래서 will 하고 let이 의문문의 형태로 도치가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let 역시 무슨 동사? 사역동사, 목적격 보호 자리의 원형인 go. 너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고요. 이 to는 전치사, to가 되겠죠? 그 여행에 가게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4번은 도치가 제대로 잘 일어난 문장입니다. 자, 문제 3번. 어법상 바른 것은 3번에서는 몇 번 고르셨어요? 4번, 2번? 네, 여기는 2번입니다. 2번인 것 같습니다. 자, 2번이 맞습니다. 1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에 포인트는 spent 있어요. 과거 시를 썼죠? 소비하다 해놓고 지금 여기는 시간을 표현했어요. 오후를 소비했다. 오후 시간을 사용했다입니다. 우리말은 괜찮죠? 편지를 쓰기 위하여. 우리말은 괜찮지만 영어에서 spent 했으면 여기 to 부정사가 아니라 그렇죠. in in writing에서 in은 지워버릴 수 있어서 she spent the afternoon writing letters 라고 해야만 맞는 구문이 돼서 1번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re's no point. 직역하면 거기에는 요점이 없다, 거기에는 핵심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암기가 덜 돼 있으면 아 이거 뭐지? 라고 의아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살짝 세모를 치셔도 되고요. There's no point ing 라는 말은 핵심이 없어, 요점이 없어? 그럼 그거 왜 하겠어요? 그죠? 핵심이 없고 요점이 없으면 왜 하겠니? 그래서 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re's no point ing 하는 거에 소용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그를 기다려봤자 소용없어 라는 표현입니다. There's no point ing. 그리고 wait 자동사. 근데 문제를 풀다가 혹시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럴 땐 세모를 하시고 3번 읽어볼게요. 시작! She's very active, consider her age에서 잘못된 거
consider가 잘못됐죠. 일단 여기에서 동사랑 보어 정말 활동적이야 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좀 치사하지만 여기는 much를 사용하면 안 되죠. much는 비교급 수식이니까 very를 쓰는 게 맞는 거고요. 나이를 고려하면이 자연스러워요. 전치사인 considering으로 바꾸셔야겠습니다. 자, 바른 거 했을 때 4번을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우리말 4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는 잘못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they have difficulty. 그들은 난관 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difficulty는 가산으로 써도 좋고 불가산 써도 좋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라면 여기에 부정인 not을 가지고 뭐 they don't have 이런 식의 부정으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려운 점이 있다 없다의 표현일 때 뭐뭐 하는데 이거예요. 우리말은 하는데 이거 투부정사가 자연스럽지만 여기 1번과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 있어서 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분야니까 in 뒤에 ing가 와야 되고요. 이는 생략 가능. 그럼 어떡하죠? to get을 getting 이라고 바꿔야만 바른 표현이 되겠어요. getting.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어려운 포인트가 숨어 있는데 skilled workers에서 get, skilled workers에서 사명식으로 get을 사용한 거고요. 숙련된 노동자, 그래서 숙련된 이라는 표현을 skilled라고 합니다. 재주를 얻은 이게 직역이 되겠죠. 그래서 숙련된 노동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서 have difficulty getting skilled workers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의 경우 spend 그리고 have difficulty 뒤에 뭘 사용한다고요? ing 사용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말은 투부정사 자연스럽지만 영어는 무슨 자리? 네, 박자. 자, 영어는 무슨 자리? ing 사용하는 자리, 동명사 사용하는 자리입니다. 4번 영작 문제. 나는 그녀가 전화를 받지 못할까봐 염려되었다. 영어로 읽어볼게요. 시작. 네, I was afraid. afraid가 두려운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주어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후치 수식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괜찮죠? A로 시작하는 형용사. 나는 걱정됐어 이고요. lest 할까봐 또는 하지 않도록 둘 다 괜찮아요. 여기는 할까봐 라고 했고 뒤에 부정 표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should miss 놓치다 전화를 무슨 전화? 울리는 전화. 그래서 울리는 전화를 받지 못할까봐 나는 걱정되었어 라고 해서 이 정도의 의역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영작에서 의역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문제 풀면 되고 첫 번째 문장 괜찮습니다. 두 번째 지구가 평평하다고 여겨지곤 했다.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뭘까요? 주어. 네, 했다 하잖아요. 했다는 동사. 그러면 뭐가 했어요? 지구가 평평하대 이렇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이 된대 이 정도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영어 문장을 보니까 답은 조금 빨리 나오죠. it은 주어가 아닙니다. 가짜 주어가 되겠어요. 그럼 진짜 주어는 모양상만 보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구가 평평해 The earth was flat. 요게 내용상 진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처리가 됐고 자, 지구가 평평한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현재 시제 섞이지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시제로 과거 시제 표현된 것도 잘 됐어요. 그래서 요게 내용상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겨지곤 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는데 일단 잘못된 이유는 뜻이 틀렸죠.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는 생각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 영어 문장을 우리말에 맞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여겨지다. 여겨지곤 했다. 이렇게 바꿀 거죠. 우선 생각되었다. 생각되었다를 먼저 영어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생각되었다. it으로 시작할 거고요. 생각되었다. it 뒤에 비동사를 시제에 맞게 사용할 거고요. thought
뒤에 대절을 달아줄 겁니다. 이 구문 아세요? 그래서 여겨지곤 했다 과거니까 it was thought 대절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렇곤 했다 더 이상은 그렇지 않아 하니까 여기 이 비동사를 그냥 was로만 바꿀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그렇지 않아인 used to까지 붙여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used to에다가 비동사니까 be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문장은 조금 복잡합니다. 자, 여겨지곤 했다, 생각되곤 했다라고 할 때는 it used to be thought that 어쩌고 저쩌고 이런 구문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가 혹시 오더라도 나는 그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여기서 should로 시작했습니다. 이건 괜찮은가요? should. 괜찮습니다. 괜찮은 이유는 가정법 미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he, 그래서 if he should come, 오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온다고 한다면이라고 해서 가능성이 낮은 미래를 표현하는 가정법. 자, should로 시작했기 때문에 주절이 조금 자유롭게 표현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안 만날 거야, 만나기를 거부하다, 뭐뭐 하기를 거부하다니까 refuse ing 하시면 안 되죠. refuse to see him 이렇게 되죠. refuse to 부정사. 네 번째, 그가 많이 아팠던 것 같다. 자, 이 구문은 조금 아까 봤던 두 번째 구문하고 스타일이 비슷하죠. it 해놓고 be, BP 형태를 가진 거.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e is believed to be seriously ill. 얼핏 보면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겨졌다. 투부정사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짜증나긴 하지만 안 되는 이유. 우리 앞에서 뭐 공부했냐면 시제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시제 중에서 동사의 시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시제를 생각해야 되는 좀 한 단계 올라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픈 것 같다가 아니라 아팠던 것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to be ill이 아니라 to have been seriously ill 이라고 바꿔주셔야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5번) 여러분 몇 번 고르셨어요? 3번 난이도 하하하하죠. 하하하하인 이유. 자, 동그라미 1번은 무엇을 물어봤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speaks 동사를 먼저 보시면 되겠죠. 0명의 사람이니까 단수 처리했고요. 무슨 동사? 자동사라서 뒤에 부사 clearly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 없어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의 모양. 좀 건조해서 그렇습니다. 감기 아니고 코로나 아니고 제가 오늘 새벽까지 촬영하셨어요. 왜냐면 학교에 갑자기 확진자의 접촉자가 나와서 갑자기 비대면으로 바뀌었거든요. 어저께. 그래서 어젯밤에 영상을 만들어서 오늘 아침까지 올리느라고 계속 너들 다 와서 그래요. 근데 가습기를 까먹고 왔네. 차에다 놓고. 이따 가져올게요. 자, 그래서 비교급이죠. 부사를 비교급으로 만들었고요. 생긴 거는 no 비교급. 그죠? no 비교급입니다. 생긴 거는 비교급이지만 의미상 최상급을 만들고 있어서 영작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고 이렇게 비교급인 경우 비교 대상의 일치를 보여야 되는데 앞에서 주어 자리밖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죠. 그 사람보다 더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 없어 라고 하니까 then 뒤에 he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요. 회화하시는 것처럼 than him 이렇게 하면 우리 공식 문법에서는 절대 안 되니까 격의 일치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he speaks 이 정도의 내용이 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포인트들 챙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the cattle are raised in that farm.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두 번째 뭐가 잘못됐어요? 네, 질문이 잘못됐나? 자, 또 cattle 있죠. cattle은 포인트가 뭐가 있어요? 소,
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무슨 취급? 복수 취급이에요. 복수. The cattle are raised. 그러면 raise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봐야 돼요. 근데 자동사 발음이 가볍고 타동사는 발음이 느끼하잖아요. rise, rose, risen. 근데 그러면 소떼가 일어나다 어디서 일어났지? 자다가 일어났나? 뭐 해가 떠오르나?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raise 요게 원래 모양인데요. 요거는 능동태로 쓰면은 기르다라는 뜻입니다. 소떼는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raise, raised, raised 발음이 끈적한 타동사를 가지고 수동태를 바꾸었습니다. 소떼는 길러진다. 소떼는 양육된다 정도의 의미를 보시고 뒤에는 전치사고 그 농장에서 이렇게 돼서 맞는 문장입니다. 세 번째는 워낙 많이 보셨죠. 일단 시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게 시제잖아요. last night. 그래서 과거 시제. 요거는 맞아요. 그리고 give를 사형식으로 썼다. 이 정도는 상식 수준이 되겠죠, 이제는. 그런데 many advices 별거 아니지만 시험에서 보시면 무조건 틀린 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advice, 충고, 조언이란 단어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s를 붙일 수도 없고 many를 사용할 수도 없이 뭘 사용해야 될까요? much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much. 네 번째, Jack shook hands with Jill. 악수를 하다라고 할 때는 shake hands인데요. 항상 복수로 표현해야 됩니다. 악수를 하려면 손이 두 개가 있어야 돼서 항상 복수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shake hands입니다. 여섯 번째. 자, 이렇게 밑줄형이 있으면 앞에서부터 너무 꼼꼼히 보지 마시고 약간 포인트를 생각해서 쭉 한번 살펴보아 주세요. 그럼 1번을 보이면 포인트 뭐 물어본 거죠? 뜻을 물어본 겁니다. affect냐, effect냐. 전부 타동사이기 때문에 뜻을 갖고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물어보는 걸까요? capable, 형용사가 쓰였죠. 그래서 형용사 쓰이는 자리가 맞는가를 판단하는 거고요. 세 번째, nourish. 이 단어는 기본 단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죠? nourish. 이응이응하다. 이응 기억하다. 영향을 주다라고 쓸 수 있어요. 영향을 주다. 그럼 이거 뭘까요? 양육하다. 기르다, 양육하다. 그게 커지게 도와주는 거. 영양분을 되어주는 것이 nourish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는 동사잖아요. 동사의 자리가 맞는가 판단하는 문제고요. 네 번째, 이런 게 조금 짜증이 납니다. 자, 뭐가 짜증이 나요? 대명사는 수일치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눈을 살짝 보면서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를 먼저 감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해석을 하지 않아도 탁 눈에 띄는 포인트가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동그라미 1번으로 다시 가서요. affect가 맞는가? 이거는 결국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We have gut feelings.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gut feeling. 내장의 느낌이 직역입니다. gut은 내장이고요. feeling은 느낌이라는 얘기잖아요. 내장의 느낌이 뭐죠? 직감. 좋습니다. 직감, 육감.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day가 가리키는 거는 gut feelings가 되겠죠. 직감이라는 것은 affect our actions. 우리의 행동에 뭐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affect랑 influence랑 똑같죠? 그래서 1번은 괜찮습니다. 영향을 미치다, influence. 그리고 행동들이라고 한다면 for good and for evil. 좋은 행동 그리고 나쁜 행동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we are also able of be capable able이라고 해봤군요. be capable of 라고 하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capable 잘 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무엇이 가능하죠? rational planning. 이성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가능하다. 육감도 있지만 이성적인 계획도 가능하다. 그리고 we can use these. 자, 대명사 나왔으니까 우리 독해 문제에서 아주 가끔씩 밑줄 긋고 밑줄 그은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독해야. these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럼 these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these가 의미하는 거.
gut feeling 또는 rational planning 무엇을 얘기할까요? 네, 독해 문제라고 그랬죠? rational planning입니다. 이게 문법이라면 이거 복수로 표현을 했으니까 앞에서 복수명사 받아야지인데 독해로 바뀐 이유는 이성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계획을 하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투부정사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하시는 거예요. 투부정사 하기 위하여. 이게 문법이라서 needs가 이건지를 찾을 필요는 사실 전혀 없으시고요. 뭐 하기 위하여? accelerate 가속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뭐 하기 위하여? 영양분을 주기 위하여. 즉 크게 만들기 위하여. 무엇을? 감정을. 여기 감정이라는 표현, gut feeling이 여기 emotions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needs가 더더욱 rational planning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문법이니까 and의 앞과 뒤의 모양이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등이 접속사인 경우는 앞에 것도 보시고 뒤에 것도 보시는 게 좋죠? 투부정사 and, 투부정사에서 to를 지워버린 형태. 네,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가속화, 즉 강화시키기도 하고 감정을 크게 만들기도 한다. And 그리고 in other cases, 다른 경우에는 stunch it. 이 단어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도 느낌상 품사는 알 수 있지 않아요? 동사입니다. 왜? 목적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강화시키다였으니까 얘는 뭘까요? 억누르는 거, 줄여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 무엇을 줄이고 있을까요? 네, emotions를 받아주겠죠. 그래서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너무 길고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앞에 나온 emotions를 받아주는 거니까 뭐로 바꿔야 된다? them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7번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힘 좀 내시고 밤새고 와도 수업하잖아. 사실 지금 2달째인가요? 계속 스케줄이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하나 희망이 생긴 게 좀 있으면 학교가 방학이다. 이게 저의 희망입니다. 버티고 있어요. 지금 12주 차입니다. 한 달 남았어, 한 달. We had an essay contest. 우리가 뭐가 있어요? 에세이 대회가 있었어요. 과거 시제예요. 자, 그럼 전치사죠. 에세이 컨테스트니까 주제를 표현하려고 할 거예요. 전치사 뒤에 뭘 써야 되겠다? 전치사 뒤에 뭘 써야 되겠다? 명사절인 목적어, 그죠?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whom은 명사절 가능하죠. whom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whom인지 who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 뒤의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뒤에 봤더니 주어가 we, 동사가 respect, most는 부사예요. 가장 존경하는. 그러면 이 whom은 이 절에서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whom 괜찮습니다. whom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지도 괜찮고요.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관하여 에세이 컨테스트를 가졌다. 글쓰기 대회를 가졌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괜찮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I wonder, 나 궁금해. 그래서 동사로 궁금하다라고 했고요. whom이 이끌고 있는 무슨 절? 명사절이 동사의 목적어로 이번엔 사용됐죠. 앞에서는 전치사의 목적어, 지금은 동사의 목적어. whom이 맞는가? 자, 여기서 주어는 I, 동사는 speak. 전치사인데 뒤에 전치사는 목적어가 있어요. 이 문제에 관하여. 그런데 이 전치사는 여기로 목적어가 나갔죠.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에 관하여 누구에게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2번도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whom을 사용하는 게 맞고요. 세 번째, 닐 암스트롱 읽어볼게요. 시작. Edwin Aldrin were the first humans who visited the moon. 주어에 and로 연결돼서 두 명의 사람이 있어서 동사를 복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the first humans에서
최초의 인간들 first이긴 하지만 둘이 같이 간 거니까 first라는 건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humans 정도만 보면 되겠어요. 최초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앞에서 주어, 동사, 그리고 명사, 보어가 있으므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왜요? 뒤에 바로 동사가 이어졌거든요. 뭐뭐 한 사람들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겠습니다. 달을 방문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해서 visit, 방문하다, 과거 시제이므로 수에 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3번도 맞는 문장이죠. 자,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경기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Whomever gets the most coins 끊고 while running takes the first place인데요. while running은 자, while은 부사절 접속사죠. 그런데 뒤에 주어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아요? 주어랑 동사 축약된 형태. 이게 만약에 절을 시작할 때 제일 앞에 문장 앞으로 탁 튀어나갔어요. 그럼 문장의 주어가 이 절의 주어라고 보시는 거지만 지금처럼 뒤에 있을 때는 앞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사절 축약이에요. 달리는 동안 그 뒤에 봤더니 차지한다 1등 자리를 이라고 하겠어요. 차지한다 1등 자리를.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whomever 절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자, whomever로 시작하는 절은 문장 안에서 몇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죠? whomever로 시작하는 절, 문장 안에서 그렇죠.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명사절 할 수도 있고 부사절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명사절 하고 있고요. whomever가 아니죠. 아닌 이유는 바로 뒤에 뭐가 와서 그래요? 동사가 와 있어서 그래요. The most coins라는 표현은 가장 많은 동전이 뜻입니다. 가장 많은 동전을 얻는 사람 이 정도의 의미가 돼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whomever가 아니라 whoever. 동전을 가장 많이 얻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1등이 될 것이다. 뛰면서 동전을 집어와야 되는 그런 경기인가 봐요. 그래서 whomever를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주어 자리니까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get이라는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whoever를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시간이 됐군요. 또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풀어볼게요.